반갑습니다. 저에게 한 20분 내지 25분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5분을 하면 점심시간이 지나갔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환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해 도민이신 우리 이인수 박사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깊은 영면의 뜻을 표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계십니다. 김한국 회장님께서도 어려움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속히 쾌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윤광수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행으로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기도경 지사님께서도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로이신 안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한 말씀 다 드리다 보면 20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1시간이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한두 분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저는 백이열 위원장님이 95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야 대단하신 분이 오셨구나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우리 손용순 103살이래요. 아이고 역시 황해도는 장수 고향이구나. 여러분 모두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일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 얘기를 하려고 보면 제가 황해도 2세라는 건 아시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 어머니가 나를 43세, 아버지가 나를 47에 낳으셨는데 정말 막내죠. 막내인데 저에게 계속 고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황해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황해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애정도 가지고 있고 또 황해도를 포함해서 북한이 저 어려운 나라, 박해받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통일 대박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통일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전에는 통일이 점점 더 잊혀가고 있었는데 이 통일 대박이라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잊을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통일을 지지한다, 통일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이 그 통일 대박 선언 이후에 83%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통일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이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옅어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통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통일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 얘기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통일 대박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 어떻게 통일 대박을 이루어 갈 것이며 그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대박이 터지는가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대야. 한 분도 안 계시네. 통일은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인데 왜 대박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왜 통일 대박 메시지를 냈는가? 이것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통일되면 좋겠다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다시 G2로 도약시키는 그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이것이 통일 대박입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되는가?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아시죠? 전쟁 이후에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우리 돈은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8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분들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통일이다. 그렇게 통일만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G2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G2,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소리 작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어떻게 우리가 G2의 세계 최정상국으로 나갈 것인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바로 통일 대박론이에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만 하면 G2가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통일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뭉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통일 비용을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금까지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 우리도 잘 살게 되고 북한에 있는 그 지역도 잘 살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게 통일 대박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통일되면 북한의 자원도 활용하고 북한 사람도 활용하고 이래서 나아지겠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이 잘 살았습니까? 잘 못 살았습니까? 6.25 전쟁 당시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죠. 패전국으로 고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전 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그런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손 들어보시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말이에요. 통일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이게 통일 대박이 아니에요. 근데 6.25 전쟁으로 우리가 폐허가 됐는데 그 당시 일본도 폐허가 됐었는데 미국과 여러 주변국들의 지원에 의해서 일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문 닫았던 공장 문 열게 됐고 막혀있던 소비가 촉진이 됐고, 그래서 일본이 막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해서 한국에 보내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이런 경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게 통일이 왜 대박이 될 수 있는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경제학 이론에 보면 유효 수요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물건 만들어내고 생산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유효 수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살아난 것이에요. 뭐 세계의 이런 전쟁 끝에 이렇게 되살아난 사례가 그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없지만 우리 일본에서 그런 사례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 거시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또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쭉 해서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의 그 무너져 있는 현장에 우리가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먹고 살 것, 나라 세울 것, 집 지을 것 이런 걸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짜로 하니까 결국 손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유효 수요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에 보내주기 위해서 쉬고 있던 공장이 막 돌아가죠. 여러분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이게 100% 돌아가는 공장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다 보내준다. 그러면 우리 공장이 살아날 거예요. 준 돈은 100만 원인데 공장 살아나서 우리가 오는 돈은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유효 수요의 원리고 또 검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 대박의 의지를 가지고 이 유효 수요의 원리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보통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의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이 주로 경제 부분에서도 통일 대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분단 관리도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남북에 있어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게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통일 대박의 효과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북한에는 자원이 많고 인적 자원이 많고 여러분 전에 우리가 개성공단 열었을 때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한 달에 얼마를 줬는지 아시나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한 달에 얼마를 줬습니까?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근데 그거 가지고서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북한에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준 건 좀 더 줬지만 이 근로자들에게 준 건 그래요. 그게 양국의 격차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를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많은 근로자들 또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통일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전쟁 비용을 반으로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엄청 안보 비용을 쓰고 있는데 통일되면 많이 필요 없게 돼요. 그게 확 줄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입니까? 완전체가 됐습니까? 한반도죠.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북한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북한이 뚫리는 거예요. 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미래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통일 대박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통일의 의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통일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통일이 되면 어떤 대박이 터지는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은 있다. 다 만들어져 있다.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 사이에 한 5년 정도는 분리관리, 양쪽을 분리관리하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계속 성장.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이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0년 지나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날 것이다. 근데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20년 지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통일 대박의 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 황해 도민들 그런 분들이 많죠. 저도 어렸을 적에 여기 어디죠? 저 넘어와가지고 내 옛날 살던 데가 있는데 우리 깜빡 생각이 안 나요. 교동. 제가 어릴 적에 교동에 차례를 지내러 갔었어요. 교동에 저보다 더 잘하시네. 가는 길에 그냥 주변에 벼나무가 막 있더라고요. 벼나무. 여러분 벼나무 보셨습니까? 벼나무 보셨어요? 제가 왜 벼나무로 하는가 하면 어릴 적에 가니까 저는 키가 작은데 벼는 그냥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통일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벼나무 사이로 벼단 사이로 가면서 우리 메뚜기 잡던 이런 기억이 나요. 교동이었어요. 이제 이런 가지 못하던 나라 갈 수 있게 되고 또 저는 더 기대하는 것은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산 가족들의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만 오셨고 아무도 못 오셨어요. 늘 고향 갈 생각하셨었어요. 이제 그런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면 당사자인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에다 계속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통일 대박 이야기를 지금 22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허황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일에 어디냐면 연백이에요. 연백 연안인데 지금은 행정국이 연안으로 바뀌었다네요. 근데 하여튼 저도 그 기억을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리 잘 모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다 인사 못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회장 직무대행 윤광수 인사드립니다. 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우리 황해도가 영광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